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으니 영상을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감소한 실적을, 즉 실적의 역성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감소했어? 실적이 감소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실적이 꺾였어. 지금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을 앞서서 발표했죠. 관련 코멘트 글을 제가 블로그에 남겨두었으니까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역성장이 본격적으로 관찰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분기부터 실적의 역성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 이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보다 한 분기 늦게 역성장이 관찰된 셈인데요. 자, 아무튼 이전 글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삼성전자의 실적 역성장이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바보 같은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일수록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실적이 더욱더 증가하고 더욱더 증가할 때 더욱 박수를 치고 매수를 외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매출액은 76조 원인데요. 지난 74조 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상세한 매출액의 증가 근거는 추후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실적은 사실상 정체 수준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업이익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16조 원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3분기에는 10.8조 원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발표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종전 대비 절반 수준의 이익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약 4.5조 원 정도의 지지부진한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 차트로 보시면 영업이익의 하락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잠시 컨센서스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대략 한 13조 원 이상으로 추정해 왔고요. 조금만 더 과거로 가서 3개월 전쯤에는 훨씬 높은 17조 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어 달 동안 증권가가 예상 실적을 크게 낮추면서 수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정치가 빠르게 하락했고 증권가의 종전 추정 실적이 실제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 실제 실적에 비해 무려 50%나 높았었다. 즉 거품이 심했었다. 그래서 리포트에 있는 숫자만 보고 투자했으면 망했다 라는 점을 꼭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메모리 사이클의 방향이 바뀔 때에는 방향성이 변동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있는 숫자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투자할 거야. 이런 투자법은 바보 같은 투자법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디램의 가격 하락폭이 상당했고요. 메모리 칩들의 비트 그로스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13조 원이라는 추정치는 너무 높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글에서 어떤 말씀을 좀 풀었었냐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분기에 특히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이 역성장하는 초입 구간에서는 어닝 쇼크 이벤트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주가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요, 며칠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보다도 월등히 낮은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주가는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 부진이라는, 실적 감소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주가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이 본격적으로 관찰되었는데요. 보통은 실적이 하락했으니까, 실적이 꺾였으니까 우려를 내비치시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월등히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되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실적 역성장을 반기고 점차 박수를 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런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역성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실적 감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에 상세히 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방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D램 가격의 하락이 가파를수록 반드시 가격 방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실적이 오래 꺾이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미래 실적을 굉장히 앞서서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미래 실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을? 무려 9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의 실적을 미리 앞서서 주가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대략 11개월 정도, 조금 더 넉넉히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선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호돌이님 실적이요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데요, 또는 9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데요, 6개월에서 9개월, 즉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9개월에서 대략 12개월 정도, 대략 1년 정도 선반영되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20년치는 물론이고 미국 주식 50년치, 그리고 뭐 각국 유럽이나 동남아 기업들 수십 년치고 모두 다 분석을 했고 검증을 끝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타난다. 실제로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관과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차까지도 모두 다 고려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려 요인을 적용해서 검증을 마치면 실제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의 실적을 얼추 4분기 정도 앞서서 선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하락 구간은 기껏해야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주가의 선행성은 거의 1년에 가깝기 때문에 실적 하락이 발생하는 초입 구간에서요. 초입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구간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실적이 크게 꺾일 우려가 얼추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추 앞으로의 실적 하락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는 셈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적의 역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한두 분기 정도의 구간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점차 최저점을, 가장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요, 지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가 나타났던 내내 삼성전자 주가는 되려 이미 바닥 다지기를 모두 끝내버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자, 차트에서 파란색 박스로 색칠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내내 실적 감소를, 즉 실적 역성장을 발표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실적 감소가 계속되는 구간에서는 되려 주가가 바닥을 다지거나 되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적이 감소할 때, 실적이 감소했으니까 지금 도망가야겠다, 주식을 판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살 기회가 단 한 채로도 없었다. 하지만 되려 실적 감소를 반기던 역발상 투자자에게는 평단가를 누구보다 가장 낮게 가져가기 수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때 이 파란색 박스 구간에 2019년에 이 삼성전자 실적이 한창 감소던 때였겠죠. 이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 바 있었어요. 당시에 저의 글은, 그 글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었고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고 있고 업황이 안 좋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왜 벌써 사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대부분 투자자께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실적이 꺾이고 있는데 뭐 하려고 관심을 가져? 실적이 꺾이는데 저걸 왜 지금 사? 이러한 관점으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 글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도 관점은 비슷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꺾이니까, 감소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오히려 더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고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매수한 4개 종목 중 1개가 삼성전자였고 비중 25%씩. 자,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폭락장이 펼쳐지면서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이 삼성전자를 다른 하락폭이 큰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했던 그러한 내용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모두 다 운이 좋았던 그런 결과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역성장했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반드시 최저점이라고 딱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외부 매크로 환경이나 아니면 외부 매크로 변수나 메모리 업황의 추가적인 급격한 악화가 또다시 더욱더 강하게 예상이 되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일단 역사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역성장이 나타나는 즈음이 주가가 가장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나왔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4분기에도 메모리 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꽤나 기사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따금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예상도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가 진짜로 현실화되고 또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레벨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우려가 꼭 현실화되리란 보장이 있는 것은 당연히 또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이미 4분기에 메모리 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까지도 어느 정도 꽤나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꼭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4분기, 1분기를 지나면서 추가적인 악화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정말로 떨어질지, 그리고 그 악화가 정말 나타난다면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무조건 악화가 될 거예요, 안 좋은 기사가 무조건 더 나올 거예요, 최저점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라는 확정적인 그러한 논리는 굉장히 빗나갈 여지도 크다라는 점을 꼭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쭉쭉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 실적이 나빠졌으니까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라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취지는 바로 이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되려 실적 역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도체 섹터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관점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이번 실적 역성장에 더해서 좀 몇 가지 스킬들을 조금 더 더하면 메모리 업황을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적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소한 지금은 매도 구간은 아니다, 실적이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파는 그러한 시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회에 교훈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뜻은요, 여러분, 실적이 증가니까 좋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숫자가 뻔히 좋게 찍혔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단순한 투자법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고 주식을 산다라는 뜻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이 증가했으니까 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되려 실적이 감소했을 때 이 실적 감소가, 감소라는 이 실적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경우도 당연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만큼은 산업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섹터임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더욱더 제가 시간을 내면서 또 많은 설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좀 짧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욱더 박수를 치는 투자법은 알고 보면 정말 바보 같은 투자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법은 이미 국내 주식은 90년대부터, 미국 시장도 최소 50년 전부터 먹히지 않았던 투자법입니다. 저는 이미 십수년 전에 이러한 검증을 모두 다 끝낸 바 있어요. 일부는 블로그에 계속해서 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를 공부하는 초기에는 실적이 증가니까 사야지, 그리고 실적이 감소하니까 도망가야지,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접할 수 있겠지만, 노련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리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달리 본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남들이 모두 한창 실적이 좋다라고 박수를 칠 때 정말 좋은 건가 의문을 갖기만 해도 충분하고, 남들이 모두 실적이 꺾인다라고 도망을 갈 때 과연 도망갈 시기인가 혹시나 라는 의문을 잠깐만 갖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작성한 OCI 글도 같은 맥락에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링크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결론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추후에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요인들, 그리고 주가의 선행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